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정문정 작가님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통하여 의사 전달을 합니다. 상대편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상대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대화가 오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상에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생깁니다. 말이란 것이 한번 뱉어내면 다시 담을 수 없기도 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불편함, 어색함, 예민함 등이 그대로 묻어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무례한 사람에게 잘 대처할 수만 있다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대편을 더욱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작가는 이 책에서 강조하기를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대편 말에 무조건 수긍하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편에게 더 갑질을 하게끔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기질적으로 불편함을 터놓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쌓이게 되겠죠. 용기를 내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습관화되면 점점 본인의 의사를 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고 더 이상의 갑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가는 23쪽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었습니다. 누구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장려될 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가 우리의 유산을 남겨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사람들은 본인에게 가장 편안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음식을 몇 그릇씩 먹어 치운다거나 땀이 나도록 뛰거나 또 노래방에 가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을 하고 나면 조금은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이러한 방법을 취할 수는 없겠죠. 자신감이 생기도록 마음의 훈련, 대화의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껍게 마음 근육이 생기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웬만한 갑질은 받아 넘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작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자존감의 문제가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상대편을 배려하다가 오히려 자신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어 컴플렉스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는 자존감을 키워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쪽에 보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들의 잠재력, 능력, 장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너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는 말을 뱉어내서 자녀들이 스스로의 자존감 상실로 인해 생활이 의존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51쪽에 보면 이러한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징후는 몇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 사과를 지나치게 자주 한다. 둘째,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셋째, 자책을 많이 한다. 넷째, 폐쇄적인 성격이 된다. 사람은 생활하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잘하고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멋지다. 사람의 공감 능력은 상대편을 이해하고 생활이 꼬이지 않도록 하는 데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주변을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커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게 생겼고 능력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여 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이해하여 주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도 하고 못하는 부분은 또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경청도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 118쪽에는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쾌적하게 있기에 편안한 점유 공간을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는 물리적 거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침범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논쟁이 예상되는 질문이나 대답하기 꺼려지는 질문에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적정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킨다. 예를 들면 제3자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또는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는데요. 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 둘째,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것. 셋째,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 즉, 상대편에게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넷째, 무성의하게 반응할 것. 다섯 번째, 유머러스하게 대답할 것. 상처되는 말을 자꾸 들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도록 노력하세요. 둔감함을 키우는 것도 대처 방법 중 하나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 지나치게 의심하지 말고 곱씹어 생각도 하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일 것. 이런 방법을 취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여러분도 단단한 마음 근육을 갖고 마음의 평안에 있는 생활을 위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하게 넘친 생활을 만드는 것도 연습이 따라야 하겠지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마송송이었습니다.